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최근에도 사실은 큰 케이스 수술을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뉴스에 그쵸 깊게 수면에 들어가는 환자가 있으면 이걸 넣는 순간 바로 잠에서 깰 수가 있어요. 치과 치료해야 되는데 치과가 무서워서 좀 미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원장님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 공포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를 100% 이해하고 치료할 때 그걸 더 신경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원장님은 치과 의사신데도 치과가 무서우신 건가요, 그러면?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치과를 더 무서워하는 의사.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렇게 무서워하시니까는 오히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료를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주사 놓을 때도 제가 맞아보니까 좀 천천히 놓고 따뜻하게 놓고 이렇게 놔야 안 아프다는 걸 제가 알다 보니까 작은 노력들로 환자들한테 최소한의 불편감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과 치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수면 치과 치료잖아요. 전신마 치료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확한 표현은 수면 치료가 아니고 의식화 진정이라는 그런 치료 방법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의식도 없지만 호흡이나 이런 것도 다 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호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치과에서 하는 수면 마취는 그런 건 아니고 완벽하게 잠에 드는 상태가 아니라 설잠 정도고 환자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공포나 불안감은 없이 아까 말씀드린 의식화 진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화 진정법을 활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좀 실제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 좀 불안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면 진료를 많이 하면서 단 한 번도 수술 중에 아팠다든지 기억이 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없이 과정과 프로토콜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수면 임플란트 내세우는 그런 치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다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최근에도 사실은 큰 케이스 수술을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뉴스에 그쵸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알게 되고 심지어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걸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중요한데 치과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좀 무리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병원과 일반 병원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하길래 좀 다른 건가요? 저희 병원만 이렇게 하고 다른 병원 이렇게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경 쓰려고 하는 게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이런 수면 약을 써요. 수면 진료를 할 때 좀 안전하고 그리고 이거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플루마제닐이라고 하는 깊게 수면에 들어가는 환자가 있으면 이걸 넣는 순간 바로 잠에서 깰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보통 이 약이 유효기간이 좀 있어요. 이 약을 한 번도 쓰질 않아서 폐기를 하고 또 사고 폐기를 하고 또 사고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고 안 썼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들을 좀 애초에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투여하는지에 따라서 또 안전성에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약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집어넣게 되면 깊게 잠에 들게 돼요. 잠에서 못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 앰플 하나가 있으면 요거를 반 개를 넣고 한 10분 뒤에 또 반 개를 넣고 깬 거 같으면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약을 용량을 조절해서 하고 있고 큰 케이스에서 하더라도 환자분을 설득을 해서 이쪽 위아래를 하고 다음번에는 이쪽 위아래를 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지 앰플을 막 5개, 10개 써가면서 한 번에 안 하려고 좀 하려고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투여했을 때 좀 문제가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한 번에 투여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너무 수술이 많은 병원들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되거든요. 환자가 아무래도 협조도가 좀 좋아야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잖아요.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환자 협조도가 너무 좋아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수면을 많이 해놓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되면 환자가 방치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나 진료를 할 때 100% 그 자리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직원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프로토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수면 임플란트는 어떤 분이 좀 받으면 좋으신가요? 우선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 치과 공포증 때문에 오랫동안 치과를 방문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냥 임플란트 한두 개로 끝날 케이스가 4-5개 막 전체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맞추면 되면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제일 심하고, 두 번째는 특수한 케이스인데 여기 기구가 조금만 들어가도 막 토를 할 것 같은 구역반사, 그 다음에 물을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최근에도 한 환자는 임플란트도 아니고 사랑니도 아니고 충치 치료였거든요. 근데도 수면 진료를 했어요. 진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케이스들은 약 조절을 잘 해가면서 또 고난이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수면으로 해서 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의식화 진정법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치료를 못 받으셨던 분들이 이걸 통해서 받게 되시면 확실히 더 관리가 좀 더 수월하시겠네요. 한 번의 수면 진료로 인해서 치과에 대한 공포도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협조도도 훨씬 좋아지고 실제로 이쪽은 수면으로 했는데 이쪽은 그냥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면 치과 치료 받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면 확인해야 되는 거? 그런 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그 환자의 전신질환부터 먹는 약과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꼼꼼하게 병원에서 체크를 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병원에 어떤 수면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면 상태 들어가고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 약도 이렇게 늘 거고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들어보시는 게 두 번째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우선은 병원에 오셔야 돼. 오셔서 바로 뭐 진료를 하고 수면 임플란트를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병원이 수면에 대해서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약을 쓰는지, 치료의 시작을 수면을 통해서 하는, 그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수면 치료를 통해서 뭔가 치과 치료 한번 받아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의식화 진정이라고 하는 수면 진료에 대해서 많은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TV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수면 진료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원장님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병원의 프로토콜도 알아보고 수면 진료를 통해서 몇 년간 미뤄왔던 진료를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좋은 치과 진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인 서울 닥터힐 치과 유건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